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은 좀 여러분들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바다에서도 약간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화창한 카페에서도 약간 진행해보고, 그 다음 소나무 그늘 아래서도 진행을 해봤는데, 뭐 음성이 조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다시 녹음을 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있고 저 부분도 있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건축을 이렇게 조근조근 재미있게 읽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뭐 두 번, 세 번 들어도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바다에 놀러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틀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그 가벼우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즐길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그 읽는 거 잠깐 들어보시고요. 잘 못 알아듣겠으면 아까 스튜디오에서 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같은 부분 반복돼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들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잠깐 바다 구경 하실까요? 자, 렛츠 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 디자인 교과서. 오늘은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그래서 바다에 왔습니다. 멋지죠? 수업을 여기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수업이라도 시원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제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2장 2절이죠. 1장의 2절이죠. 그래서 2절, 7인의 거장에게서 건축 디자인의 기초를 배우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줄 7인의 건축가는 건축뿐만 아니라 가구, 제품, 인테리어, 건축 도시 영역을 종횡무진하며 디자인을 이끌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이거를 들고 갈게요. 이게 제일 낫겠죠? 아무래도. 이게 제일 낫겠죠? 자, 2장부터 2장 7인의 거장에게서 건축 디자인의 기초를 배우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줄 7인의 건축가는 건축뿐 아니라 가구, 제품, 인테리어, 건축, 도시 영역을 종횡무진하며 디자인을 이끌었다.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7인은 가구와 조명, 나아가 포크, 나이프, 접시 같은 식기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건축가들과는 획을 긋는다. 인테리어의 세부까지 신경 쓰는 건축가는 사람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고려하는 건축가라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 등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판매되며 우리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7인의 위대한 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186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어 약 20년 후에 태어난 제2세대의 3인, 즉 1886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미스 반데로에, 1887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르꼬르비제, 그리고 1888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해리 토마스 리트벨트가 있다. 이후 10년의 간격을 두고 등장하는 제3세대는 1898년 핀란드에서 태어난 알바 알토, 1901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장 프루베, 그리고 1902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아르네 야콥센이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라이트는 특히 미스 반데로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며 야콥센은 미스를 존경했다. 또한 리트벨트와 알토는 르꼬르비제와 교류했고 르꼬르비제는 프루베 창작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래 이들의 가구, 주택, 공동주택 대표작을 하나씩 나열해 두었다. 여기 표에 보시면 10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표인데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867년에서 1959년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어났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7인의 거장 중에서 말이죠. 그 다음 10년 텀을 두고요. 미스 반데로의 르꼬르비제, 해리 토마스 리트벨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8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10년 정도 있다가 알바 알토, 장 프르베, 아르네 야콥센 이렇게 세 명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는 서로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는데 여러분들 해두기 좋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67년, 그 다음에 미스 반데로의 르코르비제, 해리 토마스 리트벨트 셋이서 한 이렇게 1880년대 태어났고요. 알바 알토, 장 프르베, 야콥센이 1901년도, 1900년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31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연도가 이렇고요. 먼저 공부해야 될 이제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인데요. 1867년에서 1959년까지고요. 국적은 미국, 탄생은 위스콘신주 리치랜드 센터에서 태어났습니다. 만 91세 1959년에 사망했고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수잔 로렌스 데너 하우스, 그 다음에 C.E. 로버츠를 위한 사동 공동주택, 로비하우스, 9제국 호텔 1922년이고요. 선탑 홈즈, 제이콥스 하우스, 포브 리헤이 하우스, 폴링 워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제품으로는 로비체어, 텔리에신 1, 2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상단에 로비체어라고 있죠. 1908년도 작품인데요. 이 의자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의자 뒤쪽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의자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식탁에서 쓰는 통상적인 의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 뒤에 의자 뒤쪽에 있는 이 기댄 판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나 6명이 의자를 놓고 앉게 되면 그 벽이 없지만, 그러니까 시야는 뚫려 있지만 가상의 공간들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롯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앞선 사람인 게 건축적으로 파티션이나 벽을 세워서 완전 공간을 막아버린다기보다는 열릴 듯 닫힌 듯 이런 류의 느낌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구나 인테리어로 공간을 구획하는 시도를 오히려 이 옛날 1908년도에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미 앞서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선탑 홈즈도 1931년이고요. 집 4채를 만자 형태로 배치한 테라스 하우스로 각 층은 복층 구조로 이어지며 식당과 부엌도 벽이 아닌 가구로 공간을 분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뭐 서울에서 협소주택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작은 땅을 4개의 이제 집으로 만들어서 냈다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은 공간에다가, 작은 땅에다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인 것 같고요. 집이 작으면 아무래도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벽으로 다 막아버린다기보다는 반쯤 열려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비하우스 1906년이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좀 11페이지 본문을 읽어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애들러 앤 설리번 사무소를 거쳐 1893년에 독립했다. 첫 문장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무실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애들러 앤 설리번 사무실에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라이트가 초기에 주택에서 설계해서 그 프레리 스타일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프레리 스타일이라는 것은 방과 방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고 완만하게 연결하는 건축 방식이다. 아까 의자 로비체어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식탁 부분을 완전히 벽으로 막아버리면 방처럼 아늑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전체 공간은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자로 구획하는 방식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대표작 로비하우스 1906년에서는 수평 방향을 강조한 원룸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1910년에 독일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 100여 점을 수록한 바스무트 포트폴리오가 출간된 이래 프레리 스타일은 시카고의 교회로부터 유럽의 각 도시로 퍼져나가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프레리 스타일을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카고가 그 시카고 대화재 이후 굉장히 그 건축으로 유명해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나타난 스타일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또 동양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아파트에도 이 영향력들이 미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1페이지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는 또 이동해서 저쪽에서 재밌게 진행을 해볼까요? 12페이지 미스 반데로에 1886년에서 1969년까지 국적은 독일이고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탄생은 1886년 독일 아헨이었고요. 사망은 1969년 만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망했고요. 이 책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건축 바이센 호프 지들룽, 투게나트 주택, 클로스 아파트, 판스워스 하우스,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가구 및 제품으로는 바르셀로나 체어, 바르셀로나 탁자, 1929년, 미스터 어저스터블, 쉐이즈 라운지, 천장 등, 투게나트 체어, 커피 탁자, 소파 베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 그 12페이지 있는 삽도에 보시면 1929년 바르셀로나 체어는 굉장히 유명한 의자인데요.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 독일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위해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의자 있죠.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지금도 어디든지 모던하거나 미니멀한 디자인의 공간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의자인데요. 요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정품 제품들은 여기 끝이 이렇게 하나로 용접돼서 일체화된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카피 제품들은 여기가 이렇게 힌지로 만들어져 갖고 막 움직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 의자는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년 의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인데 거의 90년 전 의자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센호프 지들룽 1927년에 스투트가르트에 건설한 실험주택으로 미스는 전체 계획 및 감리를 담당하고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도 설계했다. 여기에 계획 및 감리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도 보통 건축가가 계획을 하고요. 감리를 맡게 되면 시공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그것들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검사 혹은 감사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1951년에 판스워스 하우스도 너무너무 유명한 주택이죠. 그래서 일제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제시한 유동적인 공간을 공간 분할 벽이 완전히 사라진 원룸 공간으로 승화시킨 주택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원룸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본문을? 미스 반데로에는 건축가 페테 베렌스의 사무소에서 건축을 배웠는데, 여기 첫 문장부터 그렇죠. 건축을 누구한테 처음 배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사무소에는 한때 르꼬르비제도 재직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일했던 사무실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무실인지 또 알 수 있겠죠. 1912년에 독립했으며 1926년 독일 공작연맹의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1927년 스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주택 전시를 이끌었다. 1929년에는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의 독일관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디자인했는데, 이 건물은 물론 이 공간을 위해 제작한 바르셀로나 체어, 아까 여기 나왔던 의자 있죠. 바르셀로나 체어는 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영감을 제공했다. 1930년에 미스 반데로에는 바우하우스의 제3대 교장으로 취임했지만 1933년에 나치가 바우하우스를 폐쇄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1938년부터 일리노이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를 맡았으며 1951년에 판스워스 하우스를 준공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망 연도가 1969년이고 그 다음에 1951년에 판스워스 하우스니까 83세에 사망했으니까 계산을 대략 해보면 한 63세에 가까이 됐을 때 시대의 역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12페이지입니다.